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의 가장 큰 문제는 언론이 가장 큰 문제인데요. 부동산 정상화를 국민과 정부에게 사실대로 알려서 정상화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데 지금 오히려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투기를 부추기고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어요. 지금 최근 들어서는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하고 있다. 역전세가 오지 않을 것이다. 분위기가 달라졌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막 갖다 붙이다 보니까 지금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전세를 선호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실수요자들이 부동산 가격 너무 비싸니까 조금 기다려보자, 관망하겠다 이런 소리인데 그거를 역전세 오지 않을 것이다 막 갖다 붙이다 보니까 말이 안 맞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만큼 다급하다는 거예요. 역전세가 찾아오면은 막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격 2차 폭락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공포심도 있는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전세시장, 전세보증 사고 이거를 보시면 되거든요.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월에서 12월까지 1년 전체 기간 동안 전세보증 사고가 총 5,443건, 금액으로는 1조 1,726억 이렇게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2023년 1월에서 6월 이 상반기 동안만 아직 하반기가 되지도 않았는데 작년보다 사고가 훨씬 더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에 건수로 보면은 8,156건, 거의 한 60% 정도 늘었죠. 금액으로 보면은 1조 8,525억, 거의 한 50% 정도 늘었죠. 하반기까지 하면은 이제 최소 3조가 넘을 것이다. 지금 예측을 하고 있긴 해요. 이렇게 전세 사고가 많이 나면은 이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일단 경매가 많아지겠죠. 허그에서 뭐 돈을 모아놓고 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전세 보증 보험, 보험료도 받지만 아파트 주인의 집을 팔아서 돌려받은 다음에 세입자한테 돌려주는 그런 구조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매, 금매 이런 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폭증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구조는 결국에는 매매 가격 하락, 부동산 가격의 하락이 같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정부도 이제 막아보려고 하긴 하는 것 같은데 막을 수가 없는 게 금액이 워낙 커요. 보험에 가입한 금액만 전세보증금, 임대보증금 다 합치면은 170조 정도가 돼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 한 105조, 임대보증금 반환보증이 60조 이 정도 돼서 거의 170조가 되거든요. 이게 뾰족한 수가 없으니까 그냥 사람들한테 선동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해결할 수 없다고 뉴스에서 나오고 있어요. 임대인 상환 능력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차등 적용, 금액이 너무 많아서 내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 그 말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실제로도 전세보증 취소 통보 점점 더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 전세 가격은 사실 조금 상승을 했어요. 지금 무너져야 되는데 사실 안 무너지는 이유는 정부에서 역전세 반환 대출, 역전세로 고생하는 투기꾼들에게 집주인들에게 뭐를 해준 거죠? 대출을 해줬어요. DSR 이거 적용하지 않고 그냥 대출을 해줘서 지금 그걸로 약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지금 1년 정도라고 알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대출을 받으러 갔다는 거는 돈이 없다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못 버틴다는 겁니다. 그냥 임시 방편으로 폭탄을 뒤로 밀어놓은 거예요. 이번만 버텨보면 어떻게 될 것이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보증금을 받았으면은 들고 있었어야 되는데 어디 또 다른 데 투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돌려줄 수가 없는 거겠죠. 보시면은 역전세 반환 대출 7월에도 5,353억 이렇게 많이 몰렸다. 이런 기사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4대 시중은행, KB국민, 신한, 하나우리 이 네 곳에서 역전세 때문에 대출하러 온 집주인들에게 대출을 5,353억이나 해줬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시중에 돈이 많이 있다, 유동성이 풍부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유동성 그래프를 살펴보면은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빨간색 선으로 된 것, 광의의 통화, M2도 계속 감소를 하고 있고 또 이제 M1 거의 뭐 바로 현금으로 쓸 수 있는 그런 돈이거든요. 2022년 9월부터 해서 계속 감소를 하고 있어요. 통계가 나온 6월까지 이제 계속 감소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감소폭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의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보증 사고 앞으로 계속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대출 받는다고 해도 문제는 다른 은행에서 DSR을 적용할 수 있거든요. 다른 데서도 대출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DSR 40을 적용을 하게 되면은 그거를 갚아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 있거든요. A라는 은행에서 역전세 반환 대출 이걸 받고 B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다 이런 상황이라면은 B은행에서는 DSR 40을 적용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돈을 갚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다른 은행이 어떻게 돼요? 신용 등급이 하락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IMF에서 꾸준히 지금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며칠 전에도
한국 정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재검토해야 된다. 부동산 대출 규제 지금 자꾸 완화하는 거 그렇게 하면은 망할 거다. 너희들 신용등급 강등 당할 수도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번만이 있는 게 아니죠. 작년부터 분명히 계속 가계부채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IMF가 지금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거는 어느 순간 되면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행동을 취하게 될 겁니다. 그때 되면은 97년도 외환위기 때처럼 그런 상황이 올 겁니다. 지금 계속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게 2023년 6월 금융권 부동산 PF 대출 현황 연체율을 보시면은 증권사가 17.28%입니다. 줄어들지 않고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도 4%가 넘었습니다. 연체율이 이게 2%만 넘어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증권사하고 저축은행이 아주 가뿐히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부실기업 부채가 지금 213조가 있다고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나왔어요. 기업 총 부채가 2022년 2719조로 부실기업 부채는 213조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어디가 제일 위험하냐면은 건설하고 운수하고 부동산 이 세 군데가 가장 위험하다. 여기 부실기업이 가장 많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망하면서 PF도 망하고 부동산 가격도 폭락한다. 그 말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실기업들 정리되면은 은행들도 같이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보시면은 이런 부실기업들한테 대출해준 은행들, 시중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본금의 약 12% 정도, 그리고 저축은행은 자기 자본의 약 19% 정도를 이런 부실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실기업이 망하면은 은행들도 같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IMF에서는 그만 대출 좀 해줘라. 계속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부실기업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정리가 된다면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자리를 잃게 되겠죠. 분명히 이 기업에 다니는 사람들도 대출받고 부동산 사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 더 큰 문제가 될 거예요. 그리고 또 언론에서 지금 입주율이 70% 돌파했다. 분양시장에 온기가 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잘못된 거예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승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감소를 했습니다. 4.3%가 입주율이 감소를 했어요. 가장 중요한 서울은 빼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입주율이 지금 70% 돌파했다고 하는데 2020년 그리고 2022년 상반기까지 평균 83.3%였어요. 70%가 높은 게 아니에요. 과거 평균보다 훨씬 더 낮거든요. 그래프를 보면은 과거에는 전국 평균 굉장히 높았잖아요. 파란색 그래프거든요. 과거에 높았는데 지금 계속 하락하고 최근 들어서 조금 반등한 것 뿐이에요. 서울 그래프는 주황색이거든요. 꺾인 모습이 확실히 보입니다. 왜 이렇게 입주를 못했냐면은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아서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지 서울, 경기, 인천 매물이 지금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 73,000, 경기도에 128,500, 인천에 35,500 이 정도 매물이 쌓여 있어요. 서울, 경기, 인천 모두 다 역대 최고를 계속 갱신하고 있습니다. 매물이 소화가 안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기존 주택이 팔리지 않으니까 이사를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온기가 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다행히도 실수요자들이 집을 살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분수에 맞게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을 벼락거지라고 비아냥댔던 투기꾼들이 책임을 지는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아마 지금부터 30에서 40% 정도 더 빠지면은 사람들이 그나마 조금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 내용은 안 사면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게 시장 원리다. 보시면은 다들 안 사고 있잖아요. 입주율도 떨어지고 안 사니까 전세로 가고.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